안녕하세요. 자, 2강 인간의 이해로 친화적인 소통 전문가가 되자라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의 목표는 뭐라고요? 인간의 이해로 친화적인 소통 전문가가 되자. 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하든 친화적이고 융화적인 소통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사소한 오해 때문에 사람 간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하고자 했던 일을 그르친다든지 불행해지기까지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뜻이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상대방과의 친화적이고 융화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이 독서 지도사로서의 교육 활동은 물론이고 이 전반적인 모든 삶에서 이 서로 간에 윈윈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요 교육 내용은 인간의 이해에 꼭 필요한 핵심에 대한 정리와 5가지 인간 유형을 이해하고 이 발전적인 인간관계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 그리고 아동의 5가지 인간 유형을 이해하고 긍정적이고 이 발전적으로 인성을 육성해 나가는 소통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간의 이해에 대한 꼭 필요한 핵심에 대한 정리. 첫 번째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생긴 대로 산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나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좀 더 갈등만 커질 뿐이라는 거죠. 이 생긴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의 특성과 성향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의 유형은 옳고 그름이 없고 이 본연의 기준은 변화시킬 수 없다. 세 번째로 이 상대방의 행동, 태도, 표정 등 일부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만인 만색이라고 했듯이 70억 이상의 모든 인구가 생각이나 관점, 이 상황, 특성이 모두 다르죠. 자, 매일매일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도 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서로 간의 불만이나 갈등이 점차 쌓이고 심지어는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자, 누구와도 친화적인 관계나 소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인간의 이해를 하고 나서는 사람을 바라다 보는 해안이 열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설사 자식이나 내가 가르치는 아동조차도 일방적인 관계 또는 가불관계가 아님을 절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대하는 기본 원칙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변해야 한다. 내가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상대도 나를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고요. 차라리 내가 변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도리어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해야 상대방도 나를 대접하고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어떤 경우라도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자라는 점입니다. 도리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더 낫고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폄하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이 격화시키는 것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아주 결정적인 언어 습관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린 아동의 지도에서도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많은 아동들은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자존심을 건드려서 또는 막말을 해서 저희 학원으로 온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말투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행위에는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비판했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후회하게 되고 스스로가 속이 좁고 시니컬한 사람이 될 뿐이죠. 자, 예를 들어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무엇을 못한다든지 또는 안 한다든지 하면은 일단은 뭔가 그럴 만한 이유나 상황이 있다는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상황을 판단해보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교사나 부모님의 마인드가 필요하죠. 그러지 않고 욱하는 또는 자신의 감정을 못 이기고 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훈육하고 강제하고 비교하게 된다면 이 좋은 교육은커녕 도리어 갈등만 커지고 아동의 인성은 비뚤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간을 대하는 또 마음가짐 세 가지. 이 부분은 의미주기, 의미요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모든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처럼 똑같이 귀한 존재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고객이다. 언제 또 어떤 만남으로 또 만날지도 모른다. 사실 내가 제일 낫다. 내 아들이 제일 최고다. 그러나 이 사실은 거꾸로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내가 최고고 자기 자식이 최고 예쁘고 잘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을 지도할 때 내 자식이기도 내 아들이기도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아동을 대하는 마음이 곧바로 순화가 되고 아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더욱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이 커지고 신뢰가 커질 뿐이죠. 차라리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또 높여주려고 하면 도리어 상대방도 나를 높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 마음을 먹는 문제이고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인간을 바라다 보는 넓고 깊은 해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진정성 있고 또는 현실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경청의 태도를 가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간을 좀 더 넓고 깊이 있게 대할 수 있는 해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본질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인간을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이런 사람이 유형이구나. 또 이런 사람의 유형은 또 이런 식으로 응대하고 저런 사람의 유형은 또 그런 나름대로 이해를 해주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대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관계가 누구를 만나든 아주 친화적이고 융화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확실히 합니다. 자, 우선 5가지 인간의 유형을 하기 전에 우선 선행학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도는 완전히 숙지해야지만 인간의 특성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이해하면서 그 특성에 맞는 인간관계 방법을 저희가 서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5가지 유형을 말을 할 때 CP란 말을 하죠. C는 Critical Parents, NP, N은 Nurturing Parents, A는 Adult, FC는 Free Child, 그다음에 AC는 Adapted Child라고 이제 의미를 붙입니다. CP, Critical 하면 좀 더 비판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죠? 좀 신념이 강한 이런 사람의 유형을 우리는 CP라고 합니다. C의 크리티컬만 기억하셔도 되겠죠. 자, MP, 누트어링 하면 좀 더 양육하고 배려하는 이 포용력이 있는 넓은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의 유형을 얘기하는죠. 그래서 NP 하면 N의 누트어링, 배려하고 융화적인 포용력 있는 이런 사람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A 하면 어덜트, 좀 더 합리적이고 성숙한 개인주의적인 부분도 있고 논리적인 근거를 따지는 사람의 유형을 우리는 A, 어덜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FC의 F는 Free Child, 말 그대로 좀 낙천적이고 자유분방한 긍정적인 사람의 유형을 얘기합니다. 자, FC의 F, Free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AC의 Adapted Child, Adapted 하면 뭐죠? 좀 더 수능적이고 내성적이고 어떤 적응을 잘하는 이런 유형으로 AC의 Adapted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5가지 유형을 앞으로 저희가 분류하면서 사람의 유형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에 맞는 긍정적인 소통 기술에 대한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인간의 유형을 대할 때 5가지 많지가 않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막연히 대하고 뭐 사람이 저래,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사람이네, 저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저런 유형의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도 되게 친화적이고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은 대단히 재미있고 예상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 CP, 방금 말씀드린 크리티컬, 자기중심적인 책임감 있는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규범 준수를 그죠? 잘하는 사람, 옳고 그름을 판단을 강조한다든지 이 성취 욕구가 강합니다. 목소리도 크고 흥분을 잘하죠. 타인의 잘못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타인을 지적한다든지 또는 훈계하려는 하는 사람입니다. 비판 통제 기능이 강하죠. 대신에 예의나 됨됨이나 인격적인 부분은 대단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았을 때 어쩜 저렇게 독불장군이야, 자기만 똑똑한 척은 다 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긍정적인 장점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독선적이고 지배적이고 훈육적인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설사 일정 부분 이런 성격 유형의 단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도리어 상대방을 비판적인 시선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리더십이 강하시네요. 책임감 참 끝내주십니다. 참 정의로우시네요. 참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상대방을 높여주고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튼다고 하면은 상대방도 이 부정적인 자기 독선보다는 좀 더 융화적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로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NP, N을 기억하시면 되죠. 누트어링, 포용력 있고 좀 너그러운 사람의 유형을 말합니다. 가장 무난한 유형이죠. 이런 사람의 어떤 특징은 어떤 이타심, 배려심이 강하고 봉사심 또는 타인 보호적이고 동정적, 이 공감 언어의 맞장구를 잘 쳐줍니다. 그래서 이 타인의 고통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은 같이 걱정해주거나 보살핌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 타인의 심정에 서서 배려하고 염려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어떤 유형에 따라서 착하기만 하지 그건 마냥 착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라고 부분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그런다면 도리어 이 사람이 부정적인 우유부단하고 현실 감각이 부족한 부분만 돋보일 뿐이고 서로의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과 만날 때는 도리어 참 인간적이시네요. 참 융화적이시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대단히 마음도 편하고 참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이고 인간적인 배려를 가지고 하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 달성을 하기에도 대단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A형, 합리적인 어덜트라고 하죠. 현실적이고 정확성, 민주적이기도 하고 이해타산적입니다. 또 말에 논리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에 빠지지 않고 모든 관계를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적인 객관성을 갖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 유형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 어떤 그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다 본다는 거죠. 너무 계산적이야.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 이런 시선으로 이분을 말은 안 해도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이라든지 긍정적으로 나에게 시선을 보내지 않고 도리어 원래 본연의 성격적으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비협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저한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설사 약간 이러한 부분의 단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도리어 좋은 점을 살려주는 그러한 소통 기법으로 참 합리적이십니다. 참 논리적이고 정확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북돋아 준다고 하면 도리어 이분의 장점, 대단히 민주적이고 또 합리적인 관계로 저와의 어떤 인간관계를 설정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FC형, 외향적인 사고 또 행동주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낙천적인 또는 기분파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남이 어떻든 또는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편한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타입이고요. 이 생각보다는 행동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개방적이고 열정적이기도 하고 농담을 잘하고 놀기 좋아하는 기분파죠. 자, 이런 사람 유형을 딱 대할 때 우선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 앞뒤 안 가리고 너무 나대네, 너무 자기 맘대로야, 말도 너무 많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사람을 바라다 보면은 이 사람의 부정적인 것은 좀 더 강화됩니다. 반대로 설사 이러한 어떤 단점이 있는 부분이 사실을 하더라도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창의적이시고 재밌어요. 참 이 자유로운 사고가 저도 본받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 유형의 도리어 플러스적인 어떤 특징이 저에게 좀 더 인간적이고 융화적인 관계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AC형, 수동적 또는 의존형, 어떤 소심한 이런 성격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내향적인 사고, 참을성이 좀 있고, 양심적이고, 양보할 수도 있는 마음도 강하고, 또 차분합니다. 그래서 조력자 역할에 대단히 탁월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또 내적인 반항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인을 의식을 많이 하고 감정을 억제합니다. 스스로 내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겠죠. 자격지심을 잘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신중하고 협조적이고 겸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았을 때 또 일정 부분에 봤을 때는 뭐 저렇게 사람이 소심해,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부각하면서 또는 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라다 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참 협조적이고 참 차분하고 인내심도 있고 참 사람이 신중하네 라고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사람 유형의 긍정적이고 플러스적인 어떤 성격 유형에 대해서 북돋아주고 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의 유형과도 얼마든지 친화적이고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5가지 유형을 아동을 교육할 때 좀 더 강점은 긍정적으로 강화해주고 약점은 북돋아서 키워주는 이런 전략으로 소통을 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동의 성격 유형별 맞춤식의 소통과 교육 지도 전략은 이 부모와의 신뢰 상담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훈육이나 교훈적인 말보다는 이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말로 이 다양하고 재미있고 또 신선한 표현을 해주면서 이 아동의 좋은 점을 강화시켜 주고 이 부족한 점을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이런 소통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배울 동기부여의 목표인 아동에게 신념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전인적인 교육 과정에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CP형, 자기 중심적인 유형이죠. 우선 고집이 셉니다.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잘한다면 씩씩거리기도 하죠. 자, 이런 경우에 긍정적인 방향에서 응대하는 동현이는 자기 주장이 참 분명해 좋아. 동현이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네. 동현이 의지가 참 강해. 좀 힘들어서 그러지 선생님 있잖아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이 유형의 어떤 책임감이나 의지, 주도성을 이렇게 북돋아서 강화시켜 줄 수 있고요. 또 이 유형의 어떤 단점은 뭐죠? 타인을 배려하는 거라든지 좀 자유롭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약하죠. 자, 그러나 독서 활동이든 교육을 하면서 어떤 관찰을 통해서 마음이 참 착하네. 동현이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넌 하늘에서 내려왔나? 동현이는 착한 말을 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참 신기하고 재밌네. 라고 어떤 강화하는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 유형에서 부족한 타인을 배려하고 상상과 자유로운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교육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MP형, 타인 중심의 아동형을 대한 얘기죠. 좀 행동이 느리고요. 좀 착합니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어떤 수용력이 좋습니다. 가장 무난한 유형이기도 하죠. 자, 이런 유형의 장점이 인간적이고 융화적이고 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떤 교육 지도를 하면서 관찰되는 어떤 플러스적인 부분. 동현이는 아빠 닮았나?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아. 참 동현이는 엄마 같은 말을 하네. 엄마가 대신 왔나? 동현이를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아. 왜 그럴까? 자, 이런 말을 해준다고 하면 이 아동의 어떤 인간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수용력 있는 마음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북돋아 주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주도성이나 합리성 부분이 좀 약해져. 그래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대화하는 중간에 관찰되는 부분. 와, 이건 동현이가 결정해봐. 그러지. 참 잘하잖아. 혹시 이유를 천천히 얘기해봐. 듣고 싶어요. 와, 정말 말을 또박또박 잘하네. 라는 말로 우리 아동을 북돋아 준다고 하면 이 아동에서 약한 주도성이라든지 이 합리성 부분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A형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플러스적인 장점은 민주적이고 논리적인 신뢰, 또 합리적이죠. 자, 교육 중간에 관찰되는 부분, 말을 또박또박 참 잘하는구나. 동현이 생각은 정말 맞는 말 같아. 꼭 선생님 같아. 동현이 약속 하나는 잘 지키네. 진짜 짱이야. 라고 말해주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MP 또는 FC, 배려하는 마음, 상상하고 자유로운 생각이 좀 부족한 유형이죠. 자, 그래서 교육 중간에 관찰되는 부분, 친구한테 그런 양보를 했어. 동현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와, 그런 말 정말 재밌다.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와, 정말 신기한 얘기네. 라는 말로 동기부여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 아동의 유형에 부족한 MP나 또는 FC, 자유롭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FC형 자유분방형이죠. 서두르고 산만하다, 자기중심적이고 실수가 많다, 또 자유롭지만 또 재미있다. 자, 이런 유형의 긍정적인 부분은 좀 융화적이고 창의적인 유형인데요. 자, 교육 중간의 관찰을 통해서 와, 어떻게 그런 상상을 했을까? 너무 신기하다. 동현이 참 재밌는 아이야. 선생님은 동현이 말을 들으면 너무 신나. 라는 말로 우리 아동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하면은 이 아동의 좋은 장점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요. 또 반면에 부족한 점이 좀 신중하고 합리적인 것이 부족하겠죠. 자, 그래서 교육 중간에 관찰을 통해서 와, 말을 천천히 하니까 참 좋다. 자, 농담으로 할아버지 같아. 다시 천천히 말해봐. 야, 순서대로 하니까 동현이 훨씬 더 잘하네. 동현이가 하고도 신기하지. 자, 라는 말로 이 유형이 부족한 신중함과 차분함, 이 합리적인 부분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으로 AC 수동 의존형이죠. 성실하고 수용력이 좋고 그러나 좀 내성적이고 말이 없고요. 차분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이런 유형의 아동도 특징은 협조적이고 인내심이 있고 좀 신중한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자, 교육 중 관찰을 통해서 성실하게 따라주어서 너무 고마워. 선생님같이 얘기 친구 할까? 자, 마음이 참 차분하네. 자, 성격도 참 꼼꼼하고. 자, 이러한 식으로 우리 이 아동의 유형의 장점을 북돋아서 강화시켜 주고요. 또 반면에 이 유형의 약점이 좀 주도적인 거, 자신감, 좀 자유로운 부분, 사고가 좀 약하죠. 자, 교육 중 관찰을 통해서 동현이가 설명할 땐 꼭 선생님 같아. 자,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어. 자, 그건 정말 특별한 생각이야. 하나 더 얘기해주면 안 될까? 듣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한다면 아동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더 말을 해주기 위해서, 더 선생님처럼 말을 잘하기 위해서 용기를 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랑받는, 사랑주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마음 정리. 저희가 인간의 이해를 통해서 어떤 아동의 좀 더 긍정적인 점은 좀 더 강화시켜주고, 이 부정적이고 약한 부분을 좀 더 북돋아서 강화시켜주는 전략에 대한 소통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하는 유아든 아동이든 남녀노소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 몇 가지 안 되는 내용이지만, 자, 몸의 베개 심리적인 습관화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고요. 좀 더 수용력과 실천력을 가지면 인간관계를 쉽게 풀어가면서 친화적이고 융화적인 인간관계를 해나가는데 큰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지도 현장에서 인간의 특성 이해와 그에 맞는 소통 기술, 앞으로 배울 동기부여, 감성소통, 이 경청, 이런 어떤 소통 기술에 따라서 아이를 바라다 보는 교사의 시각은 극과 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교사는 요즘 애들 보통이 아니야. 전혀 순수하지가 않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애들 때문에 내가 팍팍 늙어. 라고 말하는 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참 사랑스러워. 아직은 참 순수해.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함께 있으면 제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아동으로부터 선생님이 공부하는 과목이 가장 좋고 재미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이 모든 선생님들의 바람일 수 있는데요. 이 아동의 성취 욕구를 불러일으켜주고 이 긍정적이고 이 생산적인 행동을 하도록 성취 동기를 부여하는 소통예술이란 주제로 제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